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SOXL 정고점 돌파를 위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 목표치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SOXL ETF가 과거의 주요 정고점을 회복하려면 기초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삭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야 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 네, SOXL ETF가 과거의 높은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가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SOXL은 기본적으로 삭스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하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변동성 끌림이라고 하는 현상이나 그날그날의 주가 움직임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로 위준성,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률이 복리로 계산되는 효과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단순하게 삭스 지수 수익률의 3배만큼 SOXL 수익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SOXL 이 고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삭스 지수의 수준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된 이론적인 수치보다는 실제로는 삭스 지수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은 이런 단순한 숫자 예측을 넘어 SOXL과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SOXL ETF와 그 기초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알려주시겠어요? SOXL은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3X 쉐어스의 티커명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삭스 지수의 하루 등락률의 3배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삭스 지수는 반도체의 설계, 제조, 유통, 판매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지수이고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SOXL이 2021년 3월 2일에 15대1의 비율로 주식 분할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를 현재와 비교하려면 이 분할을 감안한 조정된 가격으로 봐야 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5년 5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SOXL의 현재 가격은 약 18.39달러이고 삭스 지수는 약 4,922.19입니다. 참고로 삭스 지수의 역대 사상 최고치는 2024년 7월 10일에 기록했던 5,931.83입니다. SOXL의 과거 주요 최고점들과 그때 당시 삭스 지수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패턴이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SOXL이 과거 주요 고점 시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초에 SOXL은 주식 분할 조정 기준으로 약 73.98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때 삭스 지수는 약 3,946.16이었습니다. 그 후 2024년 7월에는 SOXL이 약 70.08달러로 다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때 삭스 지수는 무려 5,931.8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시점을 비교해보면 삭스 지수는 2022년 1월 대비 2024년 7월에 약 50.3%나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SOXL의 최고가는 오히려 약 5.3%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SOXL이 비슷한 수준의 고점을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수인 삭스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ETF가 가진 변동성 끌림 효과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복리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OXL이 과거 정고점을 회복하기 위해 삭스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SOXL 현재가가 18.39달러라고 할 때 2024년 7월의 최고가였던 70.08달러를 회복하는 시나리오로 설명해 주시죠. 네, SOXL이 현재 가격인 18.39달러에서 2024년 7월의 고점이었던 70.08달러까지 회복하려면 약 281.08%라는 상당한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만약 SOXL이 삭스 지수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3배로 추종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삭스 지수는 현재 4,922.19에서 약 93.69% 상승한 9,533.96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계산은 변동성 끌림 효과나 경로 위존성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유효 레버리지는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3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만약 유효 레버리지가 2배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삭스 지수는 무려 11,839.45까지 상승해야 하고 만약 1.5배로 더 낮아진다면 삭스 지수는 14,145.96이라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야 SOXL이 해당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의 장기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른 시나리오로 SOXL이 2022년 1월 1 최고가였던 약 73.98달러를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삭스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SOXL 현재 가격 18.39달러에서 2022년 1월 2 최고가였던 73.98달러까지 회복하려면 약 302.28%라는 더 큰 폭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하게 3배 레버리지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삭스 지수는 현재보다 약 100.76% 상승한 9,881.38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선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끌림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실제 시장 상황에서는 필요한 삭스 지수 수준이 이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유효 레버리지가 2배 정도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삭스 지수는 대략 12,361 수준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해야 SOXL 2022년 1월 2 고점을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목표로 하는 SOXL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실제 필요한 삭스 지수의 상승폭은 단순 계산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볼 때 SOXL이 과거 주요 고점들을 회복하기 위한 삭스 지수 목표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 계산을 기반으로 했을 때 SOXL이 과거 2024년 7월 고점 근처인 70.08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삭스 지수가 약 9,534 수준이 되어야 하고 2022년 1월 고점 근처인 73.98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삭스 지수가 약 9,881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동성 끌림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참고치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한 패턴입니다. 2022년 1월에 SOXL 고점을 형성한 이후 2024년 7월에 다시 비슷한 수준의 고점을 형성하기까지 삭스 지수는 이전 고점 형성 시기보다 무려 50.3%나 더 높은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SOXL이 다시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고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삭스 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 7월이 5,931.83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SOXL 특정 고점을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삭스 지수의 허들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SOXL과 같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끌림의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단순 계산 목표치들은 이러한 변동성 끌림 효과 또는 분산 소모라고도 불리는 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매일매일의 재조정 작업과 복리 효과 때문에 SOXL의 장기 성과는 삭스 지수 누적 수익률의 단순 3배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SOXL이 실제로 과거 최고점 수준을 회복하려면 삭스 지수는 현재의 사상 최고치를 훨씬 뛰어넘어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11,800에서 14,000포인트 또는 그 이상의 유례없는 초강력 랠리를 보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치 자체도 삭스 지수가 어떤 경로로 상승하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 특히 3배 상품의 장기 보유는 예측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높은 변동성은 단기간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은 상품의 특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단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진 숙련된 투자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